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한국 증시 전망, 이제 9월 전망을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번에 이제 나스닥을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또 제가 오늘은 교육 영상을 하나 이제 또 올려야겠죠?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보시면서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모론이나 대공황이다. 아니면 무조건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뉴스들을 지금 보고 있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측한 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니까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과연 9월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나스닥을 잠깐 볼 거예요. 차트 잠깐 보고 그다음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고요. 자, 연준 매파적 금리 동결할 것 긴축 종료는 아직이다. 이 기사는 어차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상한 대로 연준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FOMC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고용이 탄탄한 이런 상황이 미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진짜 골드락스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못 올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지만 세계 경제를 우리가 봤을 때는 금리를 더 올리면 문제가 될 것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5.5%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5.5%나 올렸는데 고용시장 죽지 않네? 이건 뭐야? 이거는 우리가 굳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이유도 없지만 내릴 이유도 없지 않나?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우리가 내리는 거는 결국에 어떤 실업률이나 이런 게 갑자기 높아지고 뭐 고용이 높아지고 소비가 갑자기 위축이 돼. 고용이 낮아지고 갑자기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무언가 지금 부양 정책을 써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금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또 함부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이었는데 지금 고맙게도 경제가 호황 국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탄탄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매파적인 금리 동결은 계속될 거고, 왜냐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로 갈 때까지 연준은 계속 고금리 유지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매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뉴스는 똑같은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오늘 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주면 연준 인플레 목표치 2% 언제 오나 JP모건 내년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 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근거가 에너지 가격 급등이래요. 그래서 내년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겁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이 이제 끼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일반적인 건데 다른 의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년 말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기사죠. 이대로만 되면 경기 침체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이대로만 된다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둘러보자고요. 네, 데이비드 켈리 수석이 얘기했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 수석이에요. 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 자, 경제학적인 어떤 관점이죠. 휘발유 가격 상승이 다른 소비 지출을 냉각시키는 만큼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은 내년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학이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경제병에 빠지시면 안 돼. 제가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병에 잘못 걸리면 개고생한다. 평생을 헤어나지 못해요. 투자는 실패해요. 뭐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 원리는 결국에 비슷하거든요. 경제병에 걸리면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024년 4분기까지 연준 목표치 2%를 밀도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진짜면 대박인 거죠. 네, 이게 이대로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제 의견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경기 침체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이 해소되고 하루아침에 사실 2024년 4분기면 하루아침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내년에 1년 동안 그 전에 이미 2% 가기 이전에 그 반응들이 내년에 바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내려가는 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뭐 폭등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이런 요인으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 중국 이 어떤 침체 이것도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블룸버그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중국 최악의 경제 상황 지나가고 있다. 이거는 뭐 이제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비그위안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응들을 지켜봐야 된다. 추가적인 중국의 악재들이 나오는지. 근데 악재는커녕 지금 기사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의 비그위안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잘 해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인 기사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부동산 회사가 추가적으로 뭐 몰락한다든지 뭐 또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도 조금 안정세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나스닥 12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겠죠. 아니 돌파가 아니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자, 근데 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가 연내 100달러 돌파 전망 늘었다. WTI 전날 배럴당 90달러 돌파 이어 90.77달러 마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는 100달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유가를 안정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고유가는 유지가 될 것이다. 왜? 그게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어떤 셈법이니까. 이걸로 뭐 140달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멸망시키겠다, 조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대산이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데 뭐 음모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그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예전에 유가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다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응? 유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흑해곡물 협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승 완전히 이제 강했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랬지만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파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100달러가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경우. 그러면 이건 변수야.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10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 증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한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한 대로 1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좀 이렇게 90달러나 요 선에서 머물러야 돼요. 80달러 후반. 요게 가장 베스트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을 주의해야 된다. 지금의 악재는 유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악재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 자, 나스닥 차트 잠깐 보고 이제 국장 볼게요. 자, 나스닥 차트인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돌파 잠깐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뚝 하고 떨어졌네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자,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음봉으로 끝난 거죠. 주봉상 음봉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겠지만 121선 형님이 지켜주고 있으니 여기를 맞고 반등이 나오거나 하겠죠. 최소한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때 이걸 맞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악재들이 나올 거예요. 그 악재의 크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만약에 너무나도 큰 악재면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오고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근데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왜냐면 좀 개미가 다 털릴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국제유가 문제랑 이런 거나 이런 거 때문에 개미가 다 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강하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우리가 긍정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예, 코스피 나중에 3천 가야 되니까 나스닥도 나중에 3만 가야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을 먼저 보면 코스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데드가 나고 있어요. 데드. 근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나스닥이 121선까지 가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코스닥은 더 크게 조정받는다고 했죠. 지금 분명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는 버블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2차전지 관련주가 버블이 꺼지게 되면 코스닥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총에서 많은 상당량을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여태까지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 그게 리밸런싱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9월 이제 마지막 일단은 코스피부터 볼까요? 이 얘기하기 전에. 코스피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이죠. 왜 이런 강한 모습이 보일까요? 레벨런싱 돼야 되니까. 예. 지금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 다 코스피에 몰려 있잖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이렇게 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되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악재가 나오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저점도 이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이탈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야. 이 구간을 이탈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이탈하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인 거예요. 이거 상황이. 보시면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은 아니에요. 그죠? 단기 추세는 정배열이지만 60이라고 120선이 지금 데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60일선이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12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얘가 정배열을 만들고 다시 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오래 걸린다는 거는 9월 내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내놓은 전망은 9월 중순에 그거 지표 보고 간다. 이거였는데 보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보고 유가에 의해서 밀려서 한 번 더 지지받고 좀 더 관망세를 보이다가 갈 거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미쳤죠? 네, 미쳤죠. 120선을 21선이 다시 재돌파를 하고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이거 밀리면 여러분 얼마나 밀릴 것 같습니까? 이거 정말 밀려도 얼마 안 밀려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121선 다시 이탈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시 눌릴 수 있겠죠. 만약 눌린다고 치면 만약에. 근데 지금 수급이 장난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다시 정배열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겠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순매수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무려 13조 5천억을 샀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3만 5천억을 지금 매수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외국인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죽어도 대공황이니 나발이니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이 엄청난 자금이 만약에 얘네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깡통이에요, 깡통. 얘네 뭐 할 거예요? 얘네 이 물량들 막 나오면서 그냥 모든 게 무너지겠지. 외국인 이거 죽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메이저들. 바보라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음모론에 빠져서 뭐가 다 사기고 뭐 거짓부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비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작년이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다고요. 경제 상황하고는 지금 달라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죽자고 이 13초랑 예?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튀게 돼요. 지금 차트를 봐도 그래요. 결국에는 나스닥이 120선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가 이탈을 하더라도 가볍게 이탈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지켜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진짜 코스피가 3,000원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다만 좀 이런 지루한 장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털려요. 안 좋은 뉴스 나오고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뭔가 내 피부로 와닿는 체감이 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주식 뭐 가겠어? 가겠어 하고 남들이 그렇게 방심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보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정말 미래를 꿈꾸자 뭔가 좋은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육도 하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